15강 노인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의 건강 관리란 다른 거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항상 설명하는 방식은 식물성, 동물성. 식물성은 건강, 동물성은 비건강. 그래서 우리가 고기 같은 거를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동물성인 지방이 많이 쌓여서 피가 잘 안 통합니다. 반면에 식물성,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주면 우리 몸에 지방을 싹 씻어줘요. 그래서 식물성을 먹으면 건강해진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식물성은 건강과 관련된 거, 동물성은 건강하지 않는 것과 관련된 거,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노인의 건강관리, 즉 식물성, 건강 쪽으로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처음에 영양관리, 영양관리는 식물성, 동물성으로 봐주면 되고요. 그래서 식물성을 먹어주면 영양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수면, 운동, 그리고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질병, 수분 섭취를 해야 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건강관리에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성 질환 중 변비에 좋은 음식으로 옳은 것은 1. 단음식, 2. 인스턴트 식품, 3. 고섬유질 음식, 4. 밀가루 음식, 5. 초콜릿. 자, 식물성, 동물성에서 식물성이 건강식이고요. 이 건강식은 식물성이기 때문에 채소, 야채, 과일,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고섬유질 음식이라고 그래요. 고섬유질. 동물성은 고기,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 인공으로 만든 것 다, 자, 초콜릿, 밀가루, 단 음식 다 이게 동물성,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골다공증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해 피해야 하는 음식은 1. 커피, 2. 우유, 3. 멸치, 4. 두유, 5. 채소. 커피죠? 커피. 당뇨병 환자의 식이요법으로 옳은 것은 1. 단 음식을 피한다. 2. 소금 섭취를 늘린다. 3. 식사량을 많이 늘린다. 4. 콜레스테롤 시기를 한다. 5. 나물이나 채소를 피한다. 옳은 거예요. 단 음식을 피해야 되죠. 자, 식물성, 동물성 그렇게 보면 됩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볼 필요 없어요. 소금 섭취를 줄여야 되죠. 식사량은 많이 하는 게 건강하지 않은 거죠. 콜레스테롤 동물성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시기를 피해야 되고요. 나물이나 채소를 먹어줘야 되죠. 이게 식물성이니까. 그리고 단 음식은 동물성이니까 이것을 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방접종은 미리 그 질병에 대해서 주사를 맞음으로 해서 질병을 예방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은 나온 것은 인플루엔자입니다. 감기. 매년 1회. 인플루엔자, 감기 매년 1회. 나머지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가볍게만 살펴볼게요. 1차 기본 접종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를 접종하고 이후 10년마다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를 추가 접종한다. 이렇게. 그래서 파상풍 디프테리아 요거 알아주면 되겠죠. 파상풍 디프테리아 살펴보겠습니다. 재가 요양 대상자가 독감 예방 주사를 접종받기 위해 연계할 수 있는 곳은 1. 보건소, 2. 사회복지관, 3. 노인복지관, 4. 주민자치센터, 5.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그럼 독감 예방 주사를 접종받는 것과 관련해서 연계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러면 어디에서 독감 예방 주사를 받을 수 있나요? 보건소죠? 보건소입니다. 독감 예방 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건망증, 허리 통증, 2. 발열, 근육통, 3. 천식, 호흡곤란, 4. 변비, 빈뇨, 5. 설사, 요실금. 발열, 근육통이죠? 여러분들도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독감이 걸리면 비슷하죠. 열이 좀 나고 몸이 좀 아프죠. 비슷합니다. 발열 근육통이 비슷하게 좀 나타날 수 있어요. 인플루엔자 백신의 정기적인 예방접종 주기는 1년이죠. 감기 접종은 매년 하는 겁니다. 1년. 수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다 식물성, 동물성. 자, 수면도 건강하게. 식물성이 건강이죠. 그래, 건강한 수면 살펴보겠습니다. 요양 대상자가 밤에 숙면을 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과식의 습관화 2. 규칙적 운동 3. 수면제 장기 복용 4. 블랙커피 마시기 5. 꽉 끼는 잠옷 착용. 규칙적 운동이죠. 규칙적 운동이 이게 식물성으로서 건강에 좋은 거죠. 과식은 동물성으로서 건강에 안 좋은 거고요. 수면제도 동물성에 건강에 안 좋은 거, 블랙커피도 건강에 안 좋고요. 꽉 끼는 잠옷도 몸에 안 좋은 거죠. 수면 장애로 보이는 치매 대상자를 도울 때 옳은 방법은 1. 낮에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휴식을 취하게 한다. 2. 저녁에는 따뜻한 홍차나 녹차로 숙면을 유도한다. 3. 낮 동안에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4. 잠에서 깨어나 외출을 하려고 하면 누워있게 한다. 5. 소음을 최대한 없애고 실내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시킨다. 낮 동안에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수면 장애의 원인이 뭘까요?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낮잠입니다. 낮잠. 그래서 낮잠을 자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낮 동안에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홍차나 녹차는 카페인 때문에 오히려 잠을 방해하는 거예요. 항상 온도는요, 적정한 게 좋은 겁니다. 적정한 거. 요양 대상자가 밤에 숙면을 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낮잠을 많이 자게 한다. 2. 커피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많이 마시도록 한다. 3.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는 경우에는 차가운 음료를 마신다. 4. 매일 규칙적으로 적절한 양의 운동을 한다. 5. 수면제나 진정제를 장기 복용하게 한다. 여기서도 건강한 방법을 찾아주면 되겠죠? 4번이죠. 규칙적인 운동. 낮잠이 밤에 숙면을 방해하는 거고요. 카페인도 마찬가지고요. 차가운 음료는 아니에요. 적정한 따뜻한 음료, 적정한 음료. 수면제나 진정제는 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운동도 몸에 맞는 운동, 건강한 운동, 식물성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노인의 운동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준비 운동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2. 강한 운동부터 시작한다. 3. 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4. 운동하는 중간중간에 휴식 기간을 갖지 않는다. 5. 더운 날씨에는 땀복을 입도록 한다. 노인의 운동관리예요.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인은요, 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 운동 해야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휴식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땀복을 굳이 입을 필요는 없어요. 노인에게는. 요양 대상자의 운동 관리로 옳은 방법은 1. 요양 대상자의 몸 상태를 고려하여 준비 운동을 생략한다. 2. 중간에 쉬게 한다. 3. 유산소 운동으로 마라톤을 하도록 한다. 4. 빠른 휴식을 위해서 정리 운동을 생략한다. 5. 빠르게 방향을 바꿔야 하는 운동이나 동작을 하게 한다. 2번이죠. 중간에 쉬게 하는 거죠. 준비 운동을 생략하는 것은 오히려 몸에 안 좋은 거죠. 준비 운동을 하고요. 몸을 일단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라톤 하면 좋죠. 그런데 노인, 치매 대상자에게 마라톤은 무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리 운동은 하는 게 좋습니다. 빠르게 방향을 바꾸어 하는 운동이나 동작, 이것은 오히려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해 관절 부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으로 적당한 것은 퇴행성 관절염에 맞는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1. 등산 2. 역도 3. 수영 4. 달리기 5. 에어로빅. 수영이죠? 퇴행성 관절염 수영입니다. 수영. 변비의 치료 및 예방에 운동이 좋은 이유로 옳은 것은 1. 식욕을 줄여준다. 2. 식사량을 줄여준다. 3. 배변 횟수를 줄여준다. 4. 대장 반사를 줄여준다. 5. 장 운동력을 높여준다. 변비가 몸에 변이 쌓이는 건데요. 장 운동력, 장을 움직여주면요. 이 변이 장에서 자극을 받아서 변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장 운동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운동으로 옳은 것은 1. 수영 2. 걷기 3. 축구 4. 마라톤 5. 스키. 골다공증은 뼈가 많이 약해져서 구멍이 숭숭숭 떨리는 건데요. 골다공증의 예방에 좋은 운동은 몸에 약간 몸에 약간 힘이 가해지는 무게가 가해지는 운동이 좋습니다. 그래서 걷기 같은 거. 수영은 퇴행성 관절염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몸무게를 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수영은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자, 걷기가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약간 무게 있는 걸 드는 것도 골다공증에 도움이 됩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좋은 운동으로 옳은 것은 1. 걷기 운동, 2. 요가, 3. 수영, 4. 체조, 5. 자전거 타기.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 요실금 예방 운동으로 옳은 것은 요실금입니다. 1. 골반 근육 운동, 2. 약물요법, 3. 금연 금주, 4. 규칙적 성생활, 5. 수분 섭취 억제. 요실금이라는 것은 오줌이 실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오줌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골반 근육이 약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골반 근육 운동을 통해서 골반 근육을 강화시켜주면요. 요실금이 예방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만 해도 복부의 압력 증가로 소변이 나올 때 증상을 호전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속옷을 자주 갈아입힌다. 2. 돈요관을 착용한다. 3. 낮 시간에 수분 섭취를 금지한다. 4. 항상 기저귀를 채운다. 5. 체중을 조절한다. 체중을 조절하는 거죠. 요게 복압성 요실금입니다. 복압성. 복부에 압력이 가해지면 오줌이 실실 나오는 거. 그래서 복압성, 절박성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절박성은 생각만 해도 오줌이 실실 나오는 거. 복압성은 배에 압력이 가해지면 기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이런 경우는 보통 비만일 경우에 많이 생겨요. 그래서 체중을 조절하면 이게 호전이 됩니다. 혼자 한 손으로 의자를 지탱하면서 3분간 서 있는 연습을 하게 하고 다음으로 전후 좌우로 천천히 체중을 이동시키거나 가볍게 제자리 걸음을 시키는 요양보호 기술은 1. 하체 운동 돕기, 2. 변비 예방 돕기, 3. 비만 예방 돕기, 4. 균형 잡기 돕기, 5. 보행 벨트 돕기. 요게 균형 잡기 돕기입니다. 균형 잡기 돕기, 균형 잡기 돕기. 균형을 잡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치매 대상자의 운동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운동량을 점진적으로 늘린다. 2. 발병 전에 주로 했었던 운동만 한다. 3. 심장병 대상자에게는 계단 오르내리기가 효과적이다. 4. 모든 운동은 하체부터 시작해서 머리 쪽으로 진행한다. 5. 요양보호사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운동을 하도록 한다.
운동량을 점차적으로 늘리는 게 좋죠. 치매 대상자 운동을 돕는 방법으로서. 이번에는 자, 수분 섭취와 관련해서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수분 섭취를 해야 되는 질환이 있고요. 자,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질환이 있어요. 그러면 수분 섭취를 해야 되는 질환부터 볼게요. 수분은요, 우리 몸속에서 들어가서 피가 돼요. 간에서. 그래서 우리 몸을 청소해 줍니다. 우리가 청소할 때 물을 사용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몸에서도 물이 우리 몸을 청소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안 좋은 게 염증이죠. 그래서 수분을 섭취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염증을 싹 씻어줘요. 그래서 수분을 먹으면요, 수분으로 인해서 염증이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염증성 비뇨기 질환, 염증은 다 요로감염, 방광염, 전립선염, 그리고 폐렴, 기관지염, 고혈압, 협심증, 이것도 염증이에요. 그리고 당뇨병, 이것도 염증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염증 질환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고혈압도 우리가 노인성 질환이죠. 고혈압이 왜 생기나요? 피가 제대로 안 통해서. 그래서 물을 마시면 우리 몸속에 물이 피로 바뀌어서 쫙쫙 우리 몸을 그냥 순환시켜줘서 그냥 곳곳에 있는 때에 지방을 싹 씻어줍니다. 그게 다 염증이거든요. 그래서 고혈압과 혈중증 같은 말이에요. 이런 거, 이 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싹 청소해줘서 피가 뻥뻥 쏠리게 해줍니다. 당뇨도 당이 피 속에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고혈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마셔주면 물이 피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당의 농도를 줄여줍니다. 낮춰줘요. 그래서 결국은 당도 그러면 염증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다 물을 흡수함으로 해서 물을 마심으로 해서 이 염증성이 다 몸 밖으로 배출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를 두 개를 비교해 줘야 됩니다. 수분 섭취를 할 때 이 청소를 누가 해주죠? 간과 신장이 해줍니다. 자, 청소를 간과 간하고 신장이 해주는데요. 우리 몸속에 간하고 신장이 청소부예요. 간은 또 청소를 하는 데 있어서 피를 생성해서 해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청소하는 이 기능이 약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마셔주면 이게 피를 생성을 못 해주고, 그리고 물을 마셔줬을 때 이 청소 기능을 못 해요. 그래서 이것이 약했을 때 수분 섭취를 제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약해졌을 때가 간경화, 신장이 약해졌을 때 심부전, 그리고 부신기능 저하증.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갑상선이 뭐죠? 호르몬이죠. 그래서 호르몬도 마찬가지죠. 호르몬이 역할이 뭐냐면 에너지 생성이에요. 에너지. 근데 이것이 약해졌어요. 약해져서 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갑상선도 그래서 호르몬의 생성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수분 섭취를 제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부전도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 심부전은 뭐냐면 심장이 약한 거예요. 나이가 들면 심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게 심부전이에요. 협심증하고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심부전은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물을 마시면 이 물이 피로 바뀌어서 심장으로 많은 피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그 많은 피를 심장이 밖으로 배출을 하기가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수분 섭취를 제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간과 신장 그리고 갑상선도 똑같이 호르몬에서 에너지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청소부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죠? 간, 신장, 갑상선. 그리고 신부전 이때도 물을 섭취해주면 안 된다. 그래서 요거 정리해줘야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주면
간과 신장이 우리 몸에 청소를 해줍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면 간과 신장이 우리 몸속에 있는 염증을 싹 청소해주고요. 근데 간과 신장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청소를 못하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수분 섭취를 제한해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은 1. 간경화, 2. 폐렴, 3. 협심증, 4. 당뇨병, 5. 전립선염. 수분 섭취를 해야 되는 것은 염증성이죠. 그리고 제한해야 되는 것은 간과 신장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간이 약해진 거는 간경화. 이때는 수분 섭취를 제한해줘야 되죠. 청소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이 아닌 것은 1. 간경화, 2. 신부전, 3. 협심증, 4. 신부전, 5.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자, 협심증은요, 동맥경화증이에요. 협심증은 동맥경화증입니다. 그래서 협심증은 혈관에 때가 꼈어요. 그래서 물을 마셔서 그 때를 싹 씻어내는 염증성이에요. 협심증은. 그래서 요거는 제한해야 되는 질병이 아니라 수분을 섭취해줘야 되는 질환이에요. 다음 중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야 하는 질환이 아닌 것은 1. 폐렴, 2. 당뇨병, 3. 고혈압, 4. 협심증, 5. 부신기능 저하증. 수분 섭취 제한해줘야 되는 거죠. 자, 부신기능 저하증이죠. 수분 섭취를 제한해줄 때는 어떤 경우다? 우리 몸의 청소부인 신장과 간과 신장이 약해졌을 때는 수분 섭취를 제한해줘야 된다. 그래서 신장, 신기능, 부신기능 저하증. 노인의 영양관리에서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경우는 1. 간경화, 2. 신부전, 3. 신부전, 4. 갑상선 기능 저하증, 5. 당뇨병.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경우는 우리 몸에 염증성 질환이 있을 때는 수분 섭취를 해줘야 되죠. 당뇨병도 염증이죠. 당이 염증이에요. 노인의 영양관리에서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경우는 1. 간경화, 2. 신부전, 3. 폐렴, 4. 낙상, 5. 신부전. 권장하는 경우에요. 폐렴, 염증이죠.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경우는 우리 몸속의 염증성은 수분을 섭취하면 수분을 통해서 우리 몸속의 염증이 밖으로 배출되는 겁니다.